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북튜버 책거울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설득에 관한 책 시리즈를 조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괜찮았던 디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테크니컬한 면을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진짜 설득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설득의 디테일이라는 책 초반 앞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 극작가 톰 스토파드는 자신의 첫 작품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 작품입니다. 이 책도 당신에게 동일한 결과를 선사할 것이다.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당신의 설득 기술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일터와 일상에서 크나큰 유익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를 이해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매일같이 노력한다. 저마다의 이유로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소통에 능한 사람일수록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2300여 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공적 소통의 조건을 제시한 이래 수십 세기가 지났지만 인간 성품의 기본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설득에 관한 이론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그에게 설득은 곧 기술이었다.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같은 인간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일상적으로 직면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모든 설득은 그가 A 지점이라고 부른 시작점에서 목표인 B 지점으로 청중을 이끌기 위해 이루어진다. A 지점에 있는 상대방 혹은 청중은 당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에 무관심할 뿐더러 반감까지 품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내세우는 견해를 이해시켜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연설은 흥미롭고 문제의식을 일으키며 유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핵심은 따로 있다. 설득의 유일한 목표는 청중을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뿐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그는 설득에 능한 연사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각기 다른 요소를 제시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거 세 단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상식이 있어 보이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데 항상 저는 좀 이 세 가지 단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토스는 신뢰성을 의미하고 인격과 평판에 기반한다고 하고 파토스가 감정, 공감, 로고스가 논리성, 언어 사용 능력 기반을 요하는 그런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신뢰는 에토스, 감정은 파토스, 논리는 로고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상식이 있어 보이시겠죠?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이제 뒤로 가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내용은 설득이나 수사학에 관한 책에서 항상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소개해드릴 앞으로의 설득 시리즈에는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뛰어넘고자 합니다. 2장 경청.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 책이 이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1장이 공감, 2장이 경청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대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른 여타의 막 기술적인 뭐 누가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제스처가 어떻게 자신감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거나 뭐 주도권을 잡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공감과 경청이라는 핵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게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2장도 조금 소개 더 해드릴게요. 경청. 소통의 모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니 말이다. 보통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일쑤다. 저도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는 걸 좀 좋아하고 사실 말하는 걸 좀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말하는 걸 좀 굉장히 귀찮아 해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혜택으로 뭔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선입견, 나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리고 이 잘 듣는 것, 경청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자. 당신이 하는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말이다. 기운이 쭉 빠지지 않는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만약 그가 당신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신은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이라고 잘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설득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잘 듣는다는 건 누군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불화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사를 막론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지기 마련이다. 언제 어디서나 충실하게 듣는 것만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는 대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의 큰 결점을 끝까지 자각하지 못할 테고 이로써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고객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의 경청 지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점수가 형편없다면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잘 듣지 않는 게 죄라면 결백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데 집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끼어들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경청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기보다 말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불행히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많이 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듣기의 기술, 이 듣기의 기술에 통달하는 게 성공의 열쇠다. 능동적인 듣기는 어렵다. 매 순간 정신을 모으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의 기본 자세인데 통달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조차 듣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도 듣기보다 발표를 훨씬 강조한다. 이 듣기보다 발표를 강조하는 건 약간 서구의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에서만 봐도 사실은 듣기를 강조하기는 하죠. 저희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기본적으로 듣기, 경청이 하나의 예의라는 것은 굉장히 잘 교육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능동적인 듣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서 그래서 수동적인 듣기와 능동적인 듣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냥 너는 짓거려라,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 의미의 듣기가 이제 수동적인 듣기가 될 텐데, 사실 안타까운 점은 한국 사회에서는 수동적인 듣기를 조금 격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요, 뭐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일단 들을 줄 아는 자세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장점이 되고,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와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정말 정말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식이 또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어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폴 렌키는 사람들이 소통의 각 요소에 들이는 시간을 조사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소통의 각 요소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다. 듣기, 총 소통 시간의 45%, 말하기 30%, 읽기 16%, 쓰기 9%. 직장에서 경청은 훌륭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정받는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고 다짐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미국의 한 대형 컴퓨터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경청 훈련을 시키기로 하고 전국 각지의 훈련 코스를 밟도록 한 뒤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업무 효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듣는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없다. 만약 당신이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경청하는 당신의 태도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번 길에서 우연히 이웃을 마주쳤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때 당신은 어땠는가? 당신의 가족들은 아마 당신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소연하는 반면 부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것이다. 잘 듣는다는 건 지지의 표현이기도 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반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회사 내부의 정치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무슨 말이든 털어놓고 싶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로 온갖 격식에 발묶인 사람이라면 가슴에 맺힌 뭔가를 외부인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치유를 맛보고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긍정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직장에서 회의 참석자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무의미한 말로 계속 회방만 놓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행동이 회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실제로는 자꾸 끼어드는 바람에 중요한 포인트를 모조리 놓치고 있는데 말이다. 심지어 이들은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질문들까지 퍼붓는다. 그런데도 단지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통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인가. 경청도 소통의 일부다.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큰 목소리로 장황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한다. 당신은 언제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4배에서 5배 가량 빠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있다가도 어느새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만큼 듣는 태도와 반응은 인간 관계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하며 들으면 난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흥미롭고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신호가 전달된다. 반면 건성으로 듣고 반응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끼어들지 않는다. 생각은 말보다 속도가 빠른 만큼 아마 상대방의 말을 끊고 끼어들고 싶은 욕구가 자주 치솟을 것이다. 당신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라는 증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끼어들었다가는 이유와 무관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당신이 완성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저도 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당신이 완성하지 않는다. 가끔 한 번씩은 이럴 수 있겠지만 결코 습관이 돼선 안 된다. 특히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순간적 불쾌감을 넘어 당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화자가 당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난처한 상황에서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건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생각을 가로채놓고 마치 당신의 생각인 것처럼 군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처럼 말을 끊고 끼어들 때 발생할 만한 또 다른 위험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한 번만 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행위도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나쁜 습관이다. 자, 지금 이 순간 직장 상사는 물론이고 동료나 친구, 가족까지 떠오를 것이다. 그만큼 대다수가 남의 말을 일상적으로 가로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당하는 입장이 되면 상당히 불쾌해진다.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어차피 내 얘기가 더 타당하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샬럿,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어? 어땠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상상도 못할걸? 갑판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뷔페도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식중독이. 그때 말을 가로채며 어머 멋져라.
우리도 예전에 크루즈 여행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거든. 언제였더라? 당신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가? 우리는 모두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최소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말을 가로채는 건 친구나 거래처를 잃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라. 청자가 당신이든 상대방이든 생산적 듣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항상 피하거나 제거해야 된다. 성급히 충고를 내뱉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는 친구나 동료, 업무상 알게 된 사람 등 누군가를 간절히 돕고 싶을 때 자주 발생한다. 한시라도 빨리 지지하거나 돕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입을 여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여유 있게 진행되어야 할 논의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만다. 만약 당신이 전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형이라면 이 같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감하는 유형인 경우에도 자주 실수했을 확률이 높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성급하게 충고를 내뱉는 그런 실수를 좀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책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공감하는 유형에서도 꽤 나올 수 있는 실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에 잘 동의를 하는 편이고 공감도 꽤 해주는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남을 좀 빨리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라고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충고를 내뱉음으로써 상대방에게는 되려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충고를 할 때 되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생산적이거나 즐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라라고 저자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공감하는 유형의 직장 동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인지 이런 유형을 좀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제 모습에서도 나왔을 법한 실수기는 한데 막상 또 옆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스스로 좀 더 자중하게 되는 그런 반면교사 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상담이라는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내가 상담사이고 대화에 있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입장이라고 할지언정 일단 대화에 있어서 설득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은 신뢰를 쌓는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서는 조언과 충고, 설득이 통할 리가 없죠. 사람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근데 이것도 가능한 일인데 보통은 이게 성급히 충고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 중 저는 그 이유가 내면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책으로 텍스트로 지식을 주입을 시켜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포인트도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오늘 공감과 경청에 관한 이 소통
그리고 설득의 디테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것과 관계없이 책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이 설득의 디테일을 익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의외로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일생에서 보내는 가족 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일 텐데요. 언어가 소통이 공감과 경청의 기술이 그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나 아니면 협상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데 더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있어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 설득의 디테일 저는 굉장히 괜찮게 읽은 책이었고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